자, 이번에는 내란 청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영장이 기각됐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더 많이 높게 이제 평론가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특검에서 좀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기각이 됐어요. 송한용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각 왜 됐다고 보시고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맞진 않죠. 뭐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그래요? 구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소할 겁니다. 이분 나중에 무죄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영장 기각된다고 나 지금 오늘 아침 내내 기분이 나쁜 게 무슨 나라를 구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막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저 사람들이 미쳤나 싶더라고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저희가 이 지경까지 와서 참 참담합니다. 네. 우리 계엄 1년 전에 막지 못한 건 정말 이 기회에 한번 사죄드립니다. 울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축제예요. 저만 그랬나요? 감정이? 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분들이 보니까 정무적 판단 기능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굉장히 중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 결의를 좀 방해할 의도도 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사과한 의원들 숫자가 25명밖에 안 돼요. 네. 그때 계엄 해제 찬성했던 의원이 18명밖에 안 돼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냥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그냥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계엄 해제 투표를 했어도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추경호 혼자한테 묻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가혹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더 중요한 건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해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제발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층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취지로 이제 기소되면 유죄 받겠죠. 근데 그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뭐 그런 모든 판단에 조의대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판사들도 시민으로서 정책 판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성재와 추경호에 있어서는 이거를 영장을 내주는 거가 이 실질적인 행위에 비해서 너무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나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판사들의 어떤 경향성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성재를 구속한다라는 행위가, 박성재도 기소하면 유죄 나오죠. 근데 박성재를 구속한다는 행위가 그러면 이 수사가 김주현, 심우정, 뭐 이완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래서 이 카르텔, 우리 소위 말하는 안국동 로펌을 건드리는, 안가 로펌을 건드리는 어떤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의 판사의 어떤 소극성 같은 것이 두 번이나 영장을 막았다면 추경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내주면 이게 분명히 정치적으로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할 거고 위원 시비가 날 거고 해산해야 된다고 할 거고 근데 내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실제 뭐 근데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무슨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구속이 될 일인가?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가 자기 PC를 천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피의자가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봐주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구속이지. 근데 그런 기준들에 놓고 보면 이 판단 자체가 정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나머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뭐 큰 변수가 되는 건 아니고 이들은 어차피 기소하면 다 유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오늘 많이 했던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어느 국면 이후서부터 되게 오대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추경 풀려났다. 오늘 그냥 승리한걸로 치자. 이러고 가고,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그날 하루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대수 정당 같은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가 얘기한 거는 결국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그 재판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검사들의 구속영장 청구 성공률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네. 검사들이 판사 같은 어떤 힘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막 말을 복잡하게 하는데 구속 좀 시켜주자고 법원에 부탁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구속영장을 갖다 내는 거거든요. 판사님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시켜주세요. 판사가 보고 그러네요 하고 구속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해보 재판을 근데 나중에 변호사랑 검사랑 붙여봐서 판사가 보기에 맞는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재판 판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꼬린이라고 하잖아요.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이게 득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들은 끝까지 뚝심 있게 몰고 가서 그 사람을 구속만 시키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구속시킨 걸로 득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납니까?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근데 우린 아직도 언론을 포함해서 이 구속영장이 나오는지 여부로 이 사람의 범죄의 유무를 혹은 경중을 판단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다 기다렸다가 판결문이 나오면요. 가차없이 실명으로 씁니다. 그 다크웹에서 한국인이 손모 씨 있나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문제를 보시면요. 한국은 모르고 있다가 판결문 나오니까 손모 씨가 어쩌고저쩌고 쓰잖아요. 외국의 기사에는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손길동이 몇 월 며칠에 몇 장의 사진을 이러저러한 사진을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아주 가혹하게 써요.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범죄가 결정났기 때문에 네. 판단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앞에 중계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 버려서 이 중계에서 사람들이 막 안타깝고 막 속상하게 해놓는데 저는 재판부에 맡겨놓자는 네. 쪽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 감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아이고 뭐 이 정도면 한 3년 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하기 전에 재판부를 안 갈아치운 민주당의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사법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는 거예요. 윤이 무죄가 나오면 사법부는 뿌리부터 뽑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할 판단인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장 청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일희하는 사람들이 대 기자님 말씀대로 더 웃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야 뭐가 잘못되고 이제 큰일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 100일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서 이 계엄 밀죽이랑 이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사과를 안 했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내란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장동혁 대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 된다는 말씀이 전 정답을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친한파일 때는 안 저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해보니까 그쪽보다 이쪽이 표가 많다고 생각한 거고 언강생심 내가 어느 팔자에 당대표를 해보겠는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는데 뭐 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 일인 거고 그 권력을 지금 누리는 상황에서 이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당원들에게 뭐가 귀에 꽂히는 말인가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망하는 건 내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것까지 내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 정당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은 포인트가 전략적인 있어요. 거예요. 네. 본인 스스로만을 위한 전략 포인트. 하지만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이어온 보수정당을 말 그대로 시궁창에 처박는 거죠. 이거는 네. 박근혜 탄핵 때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그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풀어야 될 함수가 3개예요. 계엄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계엄에 대한 입장 밝힐 수도 있어요. 네. 계엄 잘못됐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뭐를 물어봅니까? Y 값을 물어요. Y는 뭡니까?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는 좀 더 어려워. 그럼 Y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 또 Z가 있어요. 그럼 이건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다 돼요. 야, X, Y, Z를 다 풀어야 되는데, 야, 이거 못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수학에 반대. 수학이 잘못했네. 수학이 문제야. 아예 판을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태도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구호도 외쳐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하니까 역시 수학에 반대하면 애가 X, Y, Z를 다 풀 필요가 없는데 나 그냥 수학에 반대하면 되는데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X, Y, Z를 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판으로 몰아가고 있고 저는 오늘 그걸 읽어보면서도 와 어떻게 똑같은 느낌인데 최소한 공보 기능이 있고 뭐 거기서 연설문을 봐주는 메시지를 봐주는 보좌관도 있을 거고 본인도 판사까지 했고 생각이 있을 거고 공보 판사도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했는데 와 이렇게 이따위로 써갖고 이걸 12월 3일 날 발표한다? 아 이거는 그냥 깽판이다. 나는 깽판이다. 뭐 할 생각이 없다.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냐 X, Y, Z를. 난 그냥 수학이 싫다니까. 이런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걸 영상이 없어요. 마이크 잡고 하지 않았고 네. 저 페이스북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좀 거시기 했던 모양이에요. 나와서 얘기하긴 그렇고. 네. 근데 얼굴을 오늘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거. 이 얘기를 네. 그 영상으로 남겼을 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으니까 네. 글로만 했는데 오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변인하고 기자들하고 문답이 있었는데 네. 아니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왜 이렇게 메시지가 다르니까. 다릅니까? 네. 이게 이제 기자들의 질문. 답변이 뭐냐면 아니 똑같습니다. 네? 그 대변인 뭐죠? 답변이에요. 네. 뭐가 똑같아요? 아니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그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말로 하는데 네. 이 통역이 필요한 지금 이런 기자들이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대변인한테 주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 장동혁 대표가 먼저 고정지층부터 굳히고 중도 확장하겠다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둑에서 굳히고 뻗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한 귀퉁이에서 그 두 집이 나야 사는 거죠. 그걸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으로 나간다 이건데 그 두 집 내려다 그냥 못 살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런 형국이고요. 어릴 때 혹시 고무총 쏴보셨어요? 고무줄총? 새총 같은 거. 새총. 새총 쏠 때 그냥은 안 날아가죠. 고무줄을 일단 뒤로 잡아당겨야지. 쭉 당겨야 놓으면 팍 나가는데 네. 가끔 이렇게 당기다 끊어집니다. 그럼 이 고무줄이 자기 얼굴을 쳐요. 네. 제가 실제로 어릴 때 그렇게 다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처지가 그런 겁니다. 아하. 자기 나름대로 무슨 고정지지층 굳혀놓고 중도 확장한다. 중도 확장 아무나 하는지 아세요? 쉽지 안 않은 된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따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두려운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25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성명서 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은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실꼬리돔이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간 정말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핫바를 준비했습니다. 야채맛 5팩과 매운맛 5팩으로 구성된 총 10팩 세트가 1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25명 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숫자가 난- 작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명 정도가 하고 당대표가 반대하는 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런 그림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 말씀대로 18명에서 25명으로 7명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 정당 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정당이 저렇게 무너지면요. 이 정당도 같이 건강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정치라는 게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동네에서 초등학생한테 강연하는데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라고. 네.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들어주는 눈치 보기. 즉, 국민들에 대한. 네.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뭐라고 욕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민주당 단독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뭔가 목소리를 내면서 아 이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국민들이 그 주장을 들어줄 때 아 민주당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태면 야 그냥 아무렇게나 하자는 말을 한다고 해도 당내에서 그럴까라고 할 수. 제가 뭐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양당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좋은 경쟁을 잘하게 경쟁을 해야지 다 성장을 하는데 지금 한쪽 당이 너무 못하니까 민주당도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의 운명 또 장동혁 대표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뭘까요? 저는 여론조사 당 지지도라고 봅니다. 당 지지도. 지금 이대로 가면 네.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 죄송하지만 쫓겨날 겁니다.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겁니다. 지방선거로는 전국선거 앞두고 지금처럼 지지율 격차가 거의 2배가 난다? 네.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오늘 어쨌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뭐 다른 목소리를 좀 냈죠.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대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 또 나름대로 자기 계산해서 이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게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더 두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쨌든 상대방 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도 잘못하는 게 많은데 네. 저쪽이 훨씬 더 엉망이고 잘못하니까 선거하면 항상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불행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인지 불행인지 그거는 판단하기 나라에는 불행이고 네. 정치적인 경쟁자인 민주당으로서는 복이고. 복이고 네. 그런 측면이. 좀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 이건 시사방송과 정치부 기자들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국민의힘이 뭐 사과를 하면 그게 진심입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숫자 얘기했지만 뭐 25명보다 70명이면 더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럼 70명이 머리 숙이고 퍼포먼스를 하면 사과했구나.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줘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이덴티티는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굳히기 위한 빌드업을 장원조 오빠가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12월 3일 맞이했으니까 사과해야겠다. 이거는 1년 내내 잘못했다가 결혼기념일날 하루만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 와이프가 자꾸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와이프가 사랑한다고 내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미 국민의힘의 사과 여부는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데 아주 그냥 그 정치에 고관여하는 사람들만 국민의힘이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사과를 하면 지형이 어떻게 되는 거 하지만 큰 틀에서 변화도 없고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지방선거를 치르든가 네. 아니면 도저히 이 간판으로는 못하겠다 이제 어떤 뭐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거가 확인이 돼서 그러면 비대위를 가든지 뭐 당명을 바꾸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는 저는 이미 지나간 쟁점이고 지금 사과를 한들 그걸 뭐 국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도 지났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웬만하면 좀 용서도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이 지금 25명 이런 정도 사과 가지고는 용서해 줄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이 정체성 변화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 뭐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도 일단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뭐 내가 좀 뭐 그동안 잘못한 거 약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명분 삼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반클리프 용서해줄게. 목걸이라도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네. 한 절반 정도는 이탈해서 지금 무당층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 이런 태도를 취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네요.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은영 선생님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네.